네, 안녕하세요. 자, 구글 도서 이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롬을 열게 되면 일단 뭐 화면이 여러 가지 화면이 나올 텐데 오른쪽에 이 구글 앱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도서 앱을 누르는 겁니다. 이 도서 앱을 누르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 라이브러리를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여기서는 도서를 이제 구매할 수도 있어요. 구매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PDF 파일로 가지고 있는 파일을 구글 도서에다가 업로드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마치 이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북마크 기능이 이 자동으로 되고 그러니까 마킹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보던데 어느 지점까지 봤는데 그거를 이제 끄다가 다시 열면은 내가 봤었던 데부터 다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기능이 되고 또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기기를 통해서도 바로 연동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활용도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부할 때 좋은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공부하는 장소가 이제 변경되거나 또는 뭐 PC를 이용하다가 또 태블릿을 이용할 경우에 이것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구글 플레이 도서에 14라고 있죠. 제가 몇 개의 책을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자, 이거는 학교에서 보는 이제 교재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공개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파일을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보는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포하거나 이제 공개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과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 개편이 된 교재였기 때문에 교재를 구입을 해서 이제 사진으로 만들어서 이런 교재처럼 만든 거죠.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가 워낙에 이제 고화질이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이즈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비에 맞춘다거나 100%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150% 정도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교재를 일일이 꺼내보지 않고 뭐 태블릿 PC나 또는 뭐 회사에 PC가 있는 경우에 내가 구글에 로그인만 하면은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간편하게 어디서든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정한 뭐 유비쿼터스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의 유비쿼터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학습하고 싶을 때,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그 어디서나 그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쭉쭉 읽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교보도서관에서 교재를 대여할 수가 있어요. 또는 중앙도서관에 들어가면 전자도서가 있는데 전자도서에서 대출할 수 있는 책들을 대출을 해서 태블릿으로 일단 봐야 돼요. 태블릿으로 보고 그것을 PDF 파일로 만들어서 구글 플레이북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자,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보면은 파일 업로드가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누른 다음에 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이미 해놓은 것들을 몇 가지 가져와 보죠. 자, 인터넷에서까지 파일을 이제 가져왔는데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기의 파일을 선택을 누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파일을 좀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아트 오브 더 클래시카라고 있죠. 요 파일을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업로드 중이라고 나오고 있고, 자, 이게 이제 처리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올려볼까요? 파일 업로드 들어가서 내가 이제 폴더에 있는 것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거부됐다고 나왔습니다. 이 거부된 거는 왜 그러냐면 이 용량 제한이 있어요. 용량 제한이 100메가입니다. 100메가까지 제한이 되어 있고 100메가 이하로만 업로드가 가능해요. 다른 파일을 올리겠어요. 올라가면 올라가죠. 이거는 37메가 정도이기 때문에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처리 중이죠. 여기서 이제 서가를 만들어 가지고 따로 내가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폴더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이제 옮기려면은 여기서 여기 체크 표시가 있어요. 이 체크 표시를 누르고 드래그 드롭을 합니다. 여기서 이 폴더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옮겨갔죠. 자, 지금 처리 중인데도 불구하고 디자인 폴더로 옮겨갔습니다. 서가에 이제 추가되지 않은 이건데, 자, 서가를 또 만들어 보죠. 텍스트북이라고 하겠습니다. 텍스트북 폴더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것도 체크하면 되겠죠. 체크해서 자, 컨트롤 A 키를 누르면 모든 도서가 다 선택이 돼요. 드래그 드롭을 해서 텍스트북으로 이동. 텍스트북으로 옮겨갔죠. 자, 이거 이제 처리 중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파일을 이제 도서에다가 올려놓고 업로드를 해서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놓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진짜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부터 정말 이 구글을 통해 가지고 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정말 이 업무적으로든 또는 이제 교육 목적에서든지 잘 활용하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처리 중에 하나가 끝났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클래식화에 대한 책인데, 자, 이렇게 하고 이게 좀 이제 단점은 있어요. 점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엣지입니다. 윈도우즈 지금 현재 11인데요. 윈도우즈 10에서부터도 지원이 되고 그 이전 운영체제에서도 이 엣지 브라우저를 별도로 설치를 하면은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기 기능이 됩니다. 이거 그리기는 펜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태블릿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블릿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펜을 사용하는 것처럼 쓸 수가 있는데 글씨를 쓰는 것도 아주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공부를 하거나 혹은 뭔가 디자인 작업을 할때 타블렛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죠. 마우스로는 글씨를 쓸 수가 없죠. 나중에 뭐 기출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구글 도서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펜처럼 쓸 수 있는, 메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제 불편하거나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직접 이 화면에다가 할 수가 없어. 또 하나 이제 단점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소리 내어 읽기 기능이 여기 있어요. 엣지에. 오늘날 분화된 네. 개별과학적 학문 세계 속에서 철학이 자리하는 위치는 바로 그와 같은 총체적이고도 근원적인 관점에 대한 불가피한 요구 위에 서 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면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 기능이 없다는 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 클라우드가 된다는 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블릿 PC로 한번 옮겨 가볼게요. 자, 지금 두 개의 태블릿과 그다음에 스마트폰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아이패드 9세대입니다. 아이패드 9세대부터 좀 보도록 해야죠. 이게 플레이북을 설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 라이브러리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올려놨던 거. 그럼 여기 아까 전에 올려놨던 거 있잖아요. 아트 오브 더 클래식화. 아까 PC에서 이제 업로드를 했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 마치 이제 책 넘기듯이 이렇게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아이패드는 이러한 효과가 있어요. 상당히 재밌죠. 그리고 이 색깔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밤에 어둡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래 원본 색상을 보는 거하고 또 이제 글씨를 이제 반전시키는 거죠. 원래 이게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인데 자, 원래 이게 원본이에요.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거를 밤에 시력을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능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도 이런 게 이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재밌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오래됐는데 요즘에 나오는 그 태블릿 PC 뭐 삼성 거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지 아이패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없지만은 이것도 그게 돼요. 그래서 여기 플레이북을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자 아까 여기 그대로 있죠? 여기도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뭐 PC에서만 업로드를 했는데 로그인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파일이 여기도 저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들어서 위에 아트 오브 클래식화. 자, 그러면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이패드에서 이만큼까지 봤잖아요.
이게 내가 보던 대로 바로 여기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처음 실행을 했지만은 다른 데서 쭉 읽어왔잖아요. 쭉 읽어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본 기기에서 그 지점을 저장이 되고 그 지점이 저장되고 다른 기기에서 옮겨와서 보더라도 내가 바로 이어서 볼 수가 있다는, 심지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또 스마트폰 있습니다. 여기도 플레이북이 있어요. 이렇게 플레이북 들어가면 뭐 제가 다른 거를 봤었는데 삼성 갤럭시입니다. 여기도 그대로 있죠?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거. 이런 기능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사실 이 기능은 아이패드에서는 이미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아이패드에는 이 굉장히 유용한 도서 앱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를 이제 고집을 계속 했던 건데, 이것도 그런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아이클라우드에 이 제가 올려놓은 PDF 교재가 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또 올려놨어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건데, 이게 어떤 점이 좋냐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뭔가 있어요. 뭔가 있고 이거를 이제 보고 있다. 봤어요. 이게 2018년도 1학기 기말인데 여기 이제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에서도 연동이 되는 거죠. 도서 있잖아요. 도서에 들어가면 또 저장이 돼 있어요. 여기. 자, 이렇게 또 보던 데에서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좀 알아보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뭐냐, 필기가 된다는 거예요. 필기를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뭔가 필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지고 뭔가 이렇게 원을 그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그림을 그리든지 뭔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나갔다가 와볼게요.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여기 지금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있다는 이 표시가 나오거든요. 다시 들어가면은 여기에 아까 낙서했던 게 남아 있겠죠? 근데 여기 아이폰에서 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도 내가 낙서했던 것이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이폰뿐만이 아니고 아이패드뿐만이 아니고 맥 컴퓨터에서도 이게 다 연동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낙서하는 거, 필기한 거,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 컴퓨터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장점이 많이 있었죠. 근데 구글에서도 이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필기 인식이 안 된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학습을 하는 데서 여기저기서 학습을 하는 데서는 좋은 그런 도구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글 이제 도서를 좀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공부하는데 유용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